자, 33번 지문은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유형의 문제였는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본문의 내용을 읽고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끊어서 한번 읽어보면서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를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On our little world, 우리의 작은 세상에서 light, 빛이라는 것은 travel, 이동한대요. travel이 이동하다는 뜻도 있는 거 아시죠? 빛은 이동한대요. 자, 근데 문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For all practical purposes, 얘가 실제로란 뜻인데요.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냐? instantaneously 하게 이동한대요. instantaneously가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순간적으로라고 돼 있죠? 빛은 순간적으로 이동을 한대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순간적으로 라는 말에 일단 먼저 표시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영어 모의고사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요, 괜히 적혀 있는 문장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한 가지 단서를 먼저 얻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단서가 뭐예요? 빛은 순간적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한번 지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얻은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 빛은 순간적으로 이동한다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빛은 순간적으로 이동한다 라는 요 문장은 우리가 지금 여기 영어로 적혀 있는 문장을 있는 그대로 지금 받아들여서 해석한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어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이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지, 함축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요. 빛이 순간적으로 이동한다는 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쵸? 즉,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인간의 시력은 아무리 인간의 시력이 이제 뭐 움직임을 잘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빛이 순간적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시력이 그거를 다 따라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셨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 인간의 시각 처리 능력으로는 어쩌면은 이 빠른 속도를 따라잡을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빠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은 빛이 너무 순식간에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인간이 이 빛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이라는 거는 빛의 잔상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빛의 잔상일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분명히 무언가 빛나고 있는데 그 빛나고 있는 무언가가 어쩌면 지금 빛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잔상에 빛났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는 걸 수도 있겠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추론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 지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지문이 오답률 1위였던 거고.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If, 만약에 a light bulb, 전구가 is glowing,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빛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전구가 지금 빛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of course, 물론 it's physically where we see it shining away. 자, 여기서 it이 뭔지는 모르겠어 아직. 근데 그것이 physically, 물리적으로 where we see it,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거래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누구 얘기로 지금 넘어왔어요? 갑자기? 전구 얘기로 넘어왔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it이라는 건
지금 it이 2번 나왔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it이라는 건 둘 다 뭐를 가리킨다? 아, 라이트 벌브를 가리킨다. 라이트 벌브를 가리킨다. 얘도 라이트 벌브를 가리킨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됐던 게 뭐냐면은 백열전구가 우리가 백열전구를 볼 수 있는 곳에서 빛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physically라는 말을 썼어. 이 사람이 physically란 말을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이 단어를 여기다 넣진 않았을 거거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다 괜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physically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죠? 얘는 물리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그쵸? 여러분들 물리적으로라는 단어는요. 보통 거리를 나타낼 때도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까지 캐치했던 요 내용들에다 플러스 어떤 내용까지 우리는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사람이 거리, 물리적으로란 말을 썼으니까 거리랑 우리가 빛을 인식하는 능력을 상관관계로 연결지어서 이 글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요 단어 하나만으로. 되게 까다롭죠? 그래서 이 지문이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쩌면 이 사람이 지금 거리와, 그쵸? 우리가 빛을 인식하는 것, 그쵸? 지금 빛이 빛나는 거라고 인식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빛났던 빛이라고 인식하는지 그거를 지금 이 두 개를 연결짓겠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어쨌든 전구는 내가 전구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는 거죠. 가까운 거리에서 전구가 빛나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we reach out our hand, 우리가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대요. 뻗을 수 있고요. and 뒤에 지금 동사가 또 나왔죠. 그럼 동사가 2번 연결된 거겠죠. and touch it, 그것을 만질 수도 있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손을 뻗어서 만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계속 누구 얘기하고 있다? 전구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it이 가리키는 건 뭐다? 라이트 벌브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전구가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빛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전구는 뭐 엄청 높게 있어봤자 천장에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장에 내가 손을 뻗으면 뻗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음 문제 보면은 It's there all right.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이에 있다라는 걸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And unpleasantly hot. 그리고 불쾌할 정도로 뜨겁죠. 뜨겁다라는 말을 굳이 왜 넣은 걸까? 나와 전구 사이에 지금 거리가 어때? 가까우니까. 전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빛을 내는 거잖아요, 전구도. 전구도 빛을 내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을 내겠죠. 그러니까 뜨겁다라는 말까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If 만약에 the filament, 그 전구 안에 있는 필라멘트 있죠? 전구 안에 있는 필라멘트가 fails, 고장났대요. 고장나면 then, 그러면 the light bulb, the light, 죄송해요. the light, 그 전구의 빛이 goes out, 이제 소멸된다, 없어진다는 거죠.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백열전구의 필라멘트가 고장이 났어. 그럼 당연히 빛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We don't see,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일단 여기 볼 수 없다라는 말에 일단 표시를 좀 해볼게요. We don't see. 자,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뭐 하는 걸 볼 수 없어요? It in the same place, glowing, illuminating the room. 자, 그것이 똑같은 장소에서 빛나면서 방을 밝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대요. 자, 뭐한 후에도 years after the bulbs break, 뭐한 후에도 전구가 고장이 나서 it's removed from its socket, 그것이 소켓에서 분리된 years after, 수년이 흘러서도
방을 빛내는 걸, 그것이 방을 빛내는 걸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도 it은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기서 가리키는 it도 지금 둘 다 뭐를 얘기하는 거죠? 다 전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전구. 그쵸? 그러니까 전구가 빛나는 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추론했던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이 사람이 왜 하필이면 years after라는 말을 집어넣는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라는 말을.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추론했던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아래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얻었던 힌트, 단서가 뭐였죠? 빛은 순간적으로 이동한다는 거였어요. 빛은 순간적으로 이동한다는 거였어요. 그쵸? 자, 빛이 순간적으로 이동한다라는 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휙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인간의 시각 처리 능력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죠.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의 눈이 무언가 빛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건 과거의 잔상일 수도 있죠. 과거의 빛의 잔상을 가지고 지금 빛나고 있는 거네? 라고 우리 눈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쵸? 자, 근데 그러면요, 여러분들. 백열 전구는 뭐예요? 일단 여기다 이걸 이렇게 가리고. 자, 전구도 뭐죠? 전구도 빛을 내는 무언가예요. 전구도 빛을 내는 무언가예요. 그쵸? 그러면 이 논리가 지금 우리가 앞선 문장들에서 계속 봤던 이런 논리가 적용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왜? 전구도 빛이니까. 그러면 전구도 빛을 내는 무언가니까 당연히 속도가 빠르게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전구가 빛이 나고 있는지 지금 안 나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자, 근데 그러면 만약에 전구가 고장이 났어. 그럼 만약에 전구가 고장이 났다고 쳐볼게요. 아까 지금 여기 예시로 나온 것처럼 전구가 그럼 만약에 고장이 났어. 전구가 고장이 나도 빛은 순간적으로 이동한다며 우리의 눈이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는 건 과거에 빛났었던 빛의 잔상을 우리 눈으로 인식하는 걸 수도 있다며 과거에 빛이 빛났던 건데 우리는 눈에 착각이 일어나서 지금 어떤 무언가가 빛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 논리를 전구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전구가 고장이 나도 우리는 전구의 그 빛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야 돼. 그러면 전구가 고장이 나도 우리 눈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돼? 아, 여전히 빛이 나는구나. 여전히 빛이 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논리를 여기다 재입을 해보면. 그쵸? 근데 이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전구가 만약에 이제 필라멘트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빛이 지금 꺼졌어, 아예. 그러면 우리는 볼 수 없대요. 뭐 하는 걸? 전구가 방을 밝게 하는 걸, 비추는 걸 볼 수가 없대. 심지어 몇 년이 흘러서도 전구가 고장나서 소켓에서 분리된 몇 년이 흘러서도 그 말은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전구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빛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근데 우리 눈이 빛이 계속 나고 있는 건가?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빛이 더 이상 나질 않아. 전구가 고장나서. 그러면 그걸 우리 눈은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거 전구 고장난 거 아니야? 빛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인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don't see,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구에 한해서는 이 논리가 적용이 돼야 하는데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왜 적용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연결을 지어야 돼? 우리 지금 아까 어떤 내용도 다뤘었죠? physical이란 말을 선생님이 아까 앞문장에서 여기 이 physical이란 말 있죠? physically. 아까 여기 앞문장에서 이 physical이란 말이 괜히 쓰인 게 아닌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전구에 한해서는 이 논리가 적용이 안 될까를 뭐랑 연결 지어야 돼? 거리랑 연결을 지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까지 결론을 내려야 된다 우리는? 어쩌면 전구가 빛을 내는 물체는 맞아. 빛을 내는 물체는 맞는데 나랑 전구 사이의 거리가 지금 어때?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잖아. 그러니까 거리 때문에, 가까운 거리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 전구의 그 빛의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고 할지라도 전구가 지금 빛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좀 이 지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요. The very notion, 바로 그 개념은요. seems nonsensical,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쵸? 말도 안 되지. 왜?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거 그대로예요. 전구도 빛을 내는 물체잖아요, 여러분들. 전구도 빛을 내는 무언가예요. 그러면 빛은 순식간에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잔상을 눈으로 인식하는 거다. 라는 논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된다 했잖아. 빛이 지금 빛나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 눈으로 금방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 했잖아. 뭐 때문에? 가까운 거리 때문에.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랑 우리가 방금 다뤘던 요 문장의 내용이 지금 앞뒤가 뭔가 앞뒤가 지금 맞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nonsensical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말에다가 표시를 좀 해줬으면 이제 좋았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었을 때.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 독해에서 가끔가다 the very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그냥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얘는 명사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얘는 그냥 명사를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바로 그 개념이. 이렇게 얘기해서 앞문장에 지금 설명했던 바로 앞문장 요거 있죠? 바로 앞문장의 내용이 굉장히 말도 안 된다. nonsensical하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but, 하지만 if, 만약에 we are far enough away 갑자기 멀리라는 말이 나왔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추측했던 내용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안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빛을 내는 무언가와 우리 사이의 거리가 지금 멀어진 거예요. 자, 멀어지면 자, 그럼 빛을 내는 무언가가 이제 나와야 되겠네. An entire sun 나왔다. 전체, sun이 여기선 항성이란 뜻이에요. 항성. 전체 항성이 can go out. 자, 빛이 소멸했다는 거죠. 전체 항성이 소멸을 해서 we will continue to see it.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뭐 하는 것? shining brightly. 밝게 빛나는 걸 볼 수 있대요. 방금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대. 멀리 떨어져 있어. 거리가 멀어졌어. 빛을 내는 무언가와 나 사이의 거리가 지금 멀어졌어. 멀어졌더니 빛이 더 이상 나지 않아. 빛이 소멸했어.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한대요? 계속해서 그것이 빛나는 걸 볼 수 있대잖아. 그것도 밝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았네.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다? 우리가 어떤 빛이 지금 빛나고 있는 건지 지금 빛나고 있는 게 아닌지를 인식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지.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it은 누구예요? 지금 우리 어떤 예시로 넘어왔어? 전구야? 아니면 항성이야? 항성의 예시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an entire sun을 가리킨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항성이라는 게 뭔지 모를까 봐 이제 설명을 하자면요. 항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자리를 거의 바꾸지 않고 자기 위치에 변함이 거의 없어요. 없고
그러면서 이제 움직임이 없으면서 빛을 내는 무언가, 우주에 있는 무언가들을 항성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이라든지 별과 같은 아이들을 항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다음 문장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We won't. wa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we won't learn of this, it's that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배우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를? 그것의 소멸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도 당연히 뭐를 가리키는 거다? 항성을 가리키는 거겠죠. An entire sun. 우리는 전체 항성의 소멸, 죽음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 거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죽는데 얘네가? It may be, 어쩌면 for ages to come, 다가올 오랫동안에 걸쳐서 항성이 소멸하는 거에 대해선 배우지 않을 거래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여기 뒤에 짝대기가 나왔죠. in fact 앞에. 일단 여기 want의 키워드 표시하고 짝대기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여기 다가올 오랫동안 항성이 소멸한다고 했잖아. 그쵸?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인지를 이제 짝대기 동격으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In fact, 사실 for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이에요. It takes light 하고 which travels 뒤에 보니까 지금 to cross란 말 나온 거 보여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영어 하면서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It takes a to 부정사. It takes a to 부정사.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여러분들? A가 뭐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거잖아요. 할 때 쓰는 표현이 it takes a to 부정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누구야? 누가? light가, 그쵸? light가 to cross, 그쵸? cross 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지금 부연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죠? 지금 뒤에 콤마 위치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 travels란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의 계속조용법이네요. 주격관계대명사의 계속조용법이 light를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빛이에요? Travel fast, but not infinitely fast. 자, 빠르게 이동해요. 하지만 무한대로 빠르게 이동하진 않는 그런 빛이 cross, 건너는 거죠. 어디를 건너는데요? The intervening vastness, 그 별들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그 광활함을 건너는 동안 별과 같은 이런 항성들이 소멸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별이나 항성들의 소멸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for how long 있죠, 여기. 아니다. for how long이 아니라 여기 we want 있죠. we want부터 vastness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못하셨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은 마지막 이제 문장의 빈칸 추론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문장이거든요. 대신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요런 내용들 있죠. 요런 내용들은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는지 문장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우리가 어떻게 추론을 했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제대로 하셨어야 됐다라는 거죠. 거기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했으면 사실 여기 we want부터 intervening vastness까지는 해석을 잘 못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빈칸이 들어가 있는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the immense distance, immense가 엄청난이라는 뜻이 있죠, 지금. 그쵸? 엄청난 거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 어디까지? To stars and the galaxies. 그쵸? 이제 별이나 은하까지의 엄청난 거리는 빈칸을 의미한대요. 자, 여러분. 빈칸 추론이 적혀있는 문장에서 힌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힌트인지 찾으셨어요, 혹시? 뭐냐면 immense라는 단어가 힌트예요. immense 방금 제가 어떻게 해석했죠? 엄청난이라고 해석했죠? 엄청난이라는 건 거리가 가깝다는 거야, 멀다는 거야? 나랑 stars랑 갤럭시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지? 백열전구처럼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빛은 지금 빛나고 있는지 아닌지 실시간으로 그거를 인지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했어. 근데 이렇게
별이나 은하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걔네들이 지금 빛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반대로는. 왜 여러분들 그래서 과학 시간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우리가 밤하늘에 보고 있는 별빛은 지금 빛나는 별빛이 아니라 과거에 빛났던 별빛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빛냈던 물체인 전구와 멀리서 빛나고 있는 물체, 그러니까 이제 존재인 항성 같은 것들을 지금 대조해서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빛을 인지하는 능력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지. 그럼 당연히 과거의 잔상과 같은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멘스가 거리가 지금 엄청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니까. 그쵸? 왜냐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빛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1, 2, 3, 4, 5 중에 그런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몇 번에 있는지만 우린 찾으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에 지금 보면 See everything in space in the past. past 나왔다,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우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다는 걸 의미하는 거래. 맞는 말 아니에요? 왜?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거리가 가까워요. 거리가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구같이 거리가 가까워. 빛을 내는 물체와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그러면 내가 지금 빛이 빛나는지 아닌지를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 왜냐면 we don't see it in the same place, shining, glowing 이렇게 아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항성처럼 거리가 멀어요. 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성과 같이 거리가 멀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이 지금 빛나는 건지 아닌지 그 능력, 인지하는 능력이 어떻게 돼?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잔상을 보고 있다. 그래서 past, 과거에 있었던 우주의 모든 것을 본다가 답이 돼야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문이 조금 많이 까다롭고 어려웠을 거예요. 왜? 이런 사소한 힌트, instantaneously라든지 physically라든지 이런 단어 하나하나의 사소한 힌트를 가지고 이 모든 내용을 추론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웠을 겁니다. 자, 어쨌든 정답이 지금 1번으로 바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2, 3, 4, 5번의 선지는 따로 해석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지문은 거리, 빛을 내는 무언가와 나 사이의 거리가 멀거나 가깝거나와 내가 빛을 인지하는 능력이 이제 올라가고 떨어지고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글이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다음 이제 42, 41, 42 장문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41번 같은 경우에는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42번 같은 경우에는 A에서 E까지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지금 장문 지문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We have bias. 자,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떤 편견? 뒤에서 꾸며주네. That support our bias. 우리의 편견을 support, 지지해주는, 우리의 편견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혹시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지한다 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강화한다는 거야, 약화시킨다는 거야? 강화한다는 거지. 그쵸? 강화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무언가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 그러면 그 선입견을 강화해 줄 만한 그런 이제 생각이나 가치관들만 내가 이제 계속 가지게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 보면은 if, 만약에 we are partial이 뭐냐면 편향된 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편향돼 있어. 어디로? to one 옵션. 우리가 한 가지 옵션에, 한 가지 선택지에 지금 편향이 되어 있어요. 편향돼 있다라는 거는 공정하지 못하고 균형을 맞추지 않고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그 옵션을 왜 편향하는지, 왜 내가 여기에 치우쳐져 있는지 합리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perhaps because
어쩌면 왜냐하면 it's more memorable. 그게 더 기억할 만해서 편향된 걸 수도 있고. or frame to minimize loss. 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짜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한 가지 옵션을 더 이제 편향하는 걸 수도 있고. or seemingly 겉보기에 consistent with a promising pattern. 자, consistent with가 일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유망한 패턴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무언가를 내가 편향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아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죠? 내가 어떤 한 가지에 편향되어 있어. 그러면 그 편향되어 있는 생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편향된 생각이 옳다라는 방향으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바이어스를 가진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한 가지 옵션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 한 가지 옵션을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정당화할 만한 이유를 계속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예시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였어? 기억할 만해서 혹은 잘 짜맞춰져 있어서 혹은 뭐 때문에 이제 유망한 패턴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면서 서포트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한 가지 옵션을 편향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서포트 한다는 거예요. 이 원 옵션을 내가 믿는 이유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은요. We tend to가 여러분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인 건 알고 계시죠? 그쵸?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Search for information. 정보를 찾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어떤 정보예요? That will justify choosing that option. 그 선택지를 골랐던 걸 정당화하는 정보만 찾는 경향이 있대. 여러분 맞는 말 아니에요? 지금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죠? 내가 어떤 것을 편향해. 그러면 그 편향하는 이유를 내가 무언가를 편향하고 있으면 그 편향하는 것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강화해 줄 수 있는 생각들만 계속한다 했잖아. 그 말은 내가 생각한 게 옳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는 거야, 나는 지금. 그래서 그 내가 생각한 게 옳다라는 걸 정당화할 수 있을 만한 정보들만 모으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justify라는 단어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단어랑 지금 패러프레이즈가 되는 거예요? support라는 말을 패러프레이즈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선택지를 골랐던 거를 지지해 줄 만한 정보만을 고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랑 얘가 같은 뜻으로 쓰인 건데 지금 말만 약간 바꿔서 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justify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얘는 오답이 아닌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하나 설명을 좀 하자면요. 여기 지금 문장에 tend to라는 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표현이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어떻게 다른 말로도 바꿔 쓸 수 있냐면 be inclined to, be prone to, be랑 to는 생략하고 쓸게요. 그 다음에 be apt to, 그 다음에 be predisposed to.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be inclined to, be prone to, be apt to, be predisposed to. 이것들이 다 tend to랑 같은 뜻으로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말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표현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A는 옳은 어휘였어요. 다음으로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다음의 문장을 보면 첫 번째가 on the one hand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얘가 한편으로는 이란 뜻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란 뜻인데 반대말이 on the other hand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한편으로는 it's sensible to. 여러분들 it이랑 to 부정사 같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 보통 가주어진 주어로 해석을 많이 하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to make choice 하는 게 sensible, 현명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현명한 거야 지금? make choice, 선택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꾸며주고 있네요. 다른 색깔로. That we can defend. 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선택. 뭐를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거죠? With data and a list of reasons. 자, 데이터와 그리고 이유들의 목록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하대요. 자, 여러분들, 내가 선생님이 아까 33번 질문할 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문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장이 내포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했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데이터랑 이유들의 목록. 여러분, 데이터라는 건 객관적인 거에 가까워요? 주관적인 거에 가까워요? 객관적인 거에 가까워요. 이유들도 뭔가 논리정연하고 타당한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객관적인 거에 가까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객관적인 어떤 것들을 근거로 해서 네가 믿고 싶은 거를 방어하는 거야. 정당화하는 거야. 그거는 현명하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만약에 너가 어느 한쪽에 편향이 돼 있어. 너가 어느 한쪽에 편향이 되어 있는데 편향하는 이유가 어떤 그 무언가를 편향하는 이유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유들에서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현명한 거야? 현명하지 않은 거야? 현명하지 않은 거죠. 여기까지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됐나요? 자, 다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다음을 보면은요, 지금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f we're not careful, 우리가 만약에 주의를 하지 않았대. 우리가 만약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대요. not careful,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우리가 객관적인 근거로 내가 무언가를 편향하는 거를 방어할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We are likely to, be likely to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죠.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Conduct an imbalanced analysis. 자, 불균형적인 분석을 할 가능성이 있대요. 뭐 하면서? Falling prey, 희생양, 먹잇감으로 전락하면서 무엇의 먹잇감? To a cluster of errors, 에러들의 덩어리에 희생양, 피해자, 이런 먹잇감, 이런 걸로 전락을 하면서. 근데 어떤 에러? Collectively known as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이라고 총체적으로 알려진 그 에러들의 덩어리에 먹잇감으로 전락하면서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불균형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균형한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거야.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떤 단어가 이 단어랑 같은 뜻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partial. 편향된이란 말이 얘랑 같은 뜻인데 단어를 paraphrase 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야? 지금 여기까지 읽어보면 네가 뭔가를 믿어 옳다고. 그러면 그 옳다고 믿는 이유가 객관적인 근거를 베이스로 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럼 그건 오히려 현명한 거야. 근데 네가 만약에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했어. 그래서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이제 객관적인 근거에 객관적인 무언가를 근거로 하지 않는 이유들로 무언가를 편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유를. 그러면 그거 자체가 확증 편향이라고 알려진 에러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참고로 일단 likely도 키워드 표시해두고요. 참고로 confirmation bias가 제가 아까 확증 편향이라고 했는데 확증 편향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확증 편향이라는 건 내가 어떤 무언가를 옳다고 믿어요. 그런 가치관이나 신념이 있어. 옳다고 믿는. 그런 가치관이나 신념이 있으면 그런 가치관이나 신념 같은 것을 계속해서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만 골라 담아서 수집하는 그런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이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예시가 나오네요. 예시가 나온다는 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네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라는 말은 for instance로 바꿔 쓸 수 있죠. for instance, 그쵸? for instance로 바꿔 쓸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nearly all companies, 거의 모든 회사들이 include, 포함한다는 거죠. 뭐를 포함해요? classic tell me about yourself job interview. 너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당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소개하자는 거죠. 자기소개 이제 직업 면접을 포함하고 있대요. 거의 모든 회사들이 면접을 볼 때 자기소개식 면접을 이제 한다는 거죠. 뭐로써? As part of the hiring process. 네, 고용 과정의 일부로서. And, 그리고 many, 많은, 여기서 많은이 가리킨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끝까지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많은 것들은 rely on,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인터뷰에 alone.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러한 인터뷰들 그 자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인터뷰는 어떤 인터뷰? 우리 지금 어떤 인터뷰 얘기했어요? 자기소개식 면접 얘기했잖아요. 자기소개식 면접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돼요. 뭐 하기 위해서? To evaluate applicants.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 어쨌든 이 사람은 확증 편향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잖아. 객관적인 걸 근거로 하지 않고 내가 뭐 어떤 걸 편향해. 그럼 그 편향하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건 나쁘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입장에선. 근데 갑자기 자기소개식 면접을 예로 들었다는 건 뭔가 이 자기소개식 면접이 확증 편향과 관련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쵸? 그렇게 내용이 전개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it turns out that 여기도 지금 it이랑 that이 같이 쓰였다. 그러면 보통 가주어 진주어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that 이하라고 turn out 밝혀졌다는 건데 뭐라고 밝혀졌어요? Traditional interviews, 이런 전통적인 인터뷰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적인 인터뷰도 뭐를 가리켜요? 자기소개식 면접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면접 얘기는 자기소개 면접밖에 아직 안 나왔으니까 얘도 자기소개식 면접을 가리켜요. 이런 자기소개식 면접이 are actually, 실제로는 one of the least useful tools. 여러분. one of 뒤에 tools 복수명사 나왔죠? one of 뒤에 복수명사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한 것들 중 하나. 이런 뜻이죠. 근데 least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담은 단어가 최상급으로 쓰였어. 그러면 가장 유용하지 않은 거지. 가장 유용하지 않은 도구들 중 하나라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는 for predicting an employee's future success. 직원의 미래 성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자기소개식 면접이 실제로는 가장 유용하지 않은 도구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C가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맥락으로는 정답일 것 같긴 한데 왜 가장 유용하지 않은 도구인지에 대한 이유가 아직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음 문장까지 읽어보고 C가 맞는지 틀렸는지 좀 보자고요. 됐죠? 그리고 참고로 아까 여기 문장의 B, likely 요것도 정답인 거였죠. 이것도 A랑 똑같이 틀린 어휘가 아니었죠. 그쵸? 아까 이거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그쵸?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이런 불균형한 분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likely 이거 맞는 표현이었어요. 자, 어쨌든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왜 이런 자기소개식 면접이 가장 유용하지 않은 도구인지 이유를 설명해줘야 C가 맞는지 틀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요. This is because 라고 해서 다음 문장에 그 이유가 나왔어요. 자, 왜냐하면 interviewers, 그러니까 면접관들이에요. 면접관들이 often subconsciously, 종종 잠재의식적으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란 뜻이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잠재의식적으로 make up their minds. make up one's mind가 결심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요? about interviewees.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 그쵸? 이제 취업하고 싶어서 면접 보러 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면접관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잠재의식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인상을 보고, 첫인상을 보고 based on their first few moments of interaction. 네. 상호작용의 처음 몇 순간을 근거로 해서 선생님이 왜 아까 첫 순간만을 가지고 첫인상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면접이라는 건요 물론 이제 대략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취업을 아직 해보시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죠. 보통 이렇게 자소서를 쓰고 자소서를 쓴 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면접이라는 단계 오기 전까지는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의 얼굴이라든지 지원자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면접이라고 하는 이 하루 안에 면접관들은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이제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순간인 거죠. 딱 그 첫인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상호작용의 첫 몇 순간을 근거로 해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지원자, 그 인터뷰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and 아직 안 끝났네요. 근데 문장이 and 뒤에 지금 spend라는 동사 나왔다. 자, and spend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쵸? 여기서 지금 spend의 주어가 누구인지는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할게요. spend 시간을 보내요. The rest of the interview. 인터뷰의 나머지 시간을 보내요. 뭐 하는데? Cherry picking evidence 하는데. 그리고 praising their question 하는데. 지금 ing가 2번 쓰였죠.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지금 여기서 and, 2번째로 나온 and가 cherry picking, phrasing 해서 지금 ing를 2번 연결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spend, 시간, ing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ing 하느라 얼마의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표현인 거 알고 계시죠? 그거를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체리 피킹 하고 프레이징 하는데 인터뷰의 나머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체리 픽이 뭔데요? 체리 픽은 말 그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선별적으로 골랐다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evidence, 증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증거들만 선별적으로 고르고요. phrase는 말로 표현하다, 전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거를 그들의 질문을 말로 표현한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To confirm,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That initial impression, 그 첫인상을.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면접관들은 지원자들을 면접하는 그 당일에 첫인상만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야 된다 했죠. 물론 자소서 같은 서류도 보긴 하겠죠, 면접 볼 때. 근데 어쨌든 그날 하루만 가지고, 하루의 인상만 가지고 지원자들을 합격시킬지 불합격시킬지를 결정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체리 피킹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말로 옮겨서 내 첫인상이, 내가 느낀 첫인상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스펜드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누가 돼야 되겠어? 면접관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nd가 연결하고 있는 건 and의 주어가 interviewers가 되는 거니까 and가 연결하고 있는 동사는 spend랑 make up 이렇게 두 개가 연결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면접관들은 첫인상 그 몇 순간만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일 거다라는 걸 평가를 해요.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쨌든 나는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어떨 거라는 편견을. 그래서 그 편견에 부합하는 증거들만 선별적으로 골라서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첫인상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말로 전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confirm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왜냐면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했어? 우리는 바이어스를 서포트하는 바이어스를 가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에 꽂혀 있어. 그러면 그 하나를 정당화하는 무언가들만 우리가 수집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confirm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justify랑 같은 뜻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면 이러한 자기소개식 면접은 면접관들이 자기들 멋대로 지원자들을 평가를 내려,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 평가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잖아, 그냥. 그러면 공정한 면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유용하지 않은 이제 도구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C랑 D까지가 지금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틀린 말이 이제 E가 된다는 건데, 어쨌든 E는 좀 이따 나올 때 왜 틀렸는지를 보도록 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선별적으로 골라가지고 이걸 말로 전하느냐, 뒤에 예시가 나와요. I see here.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서 I see here이란 말이 나온 이유는 면접관들이 이제 지원자들을 면접할 때 지원자들이 사전에 제출했었던 이런 서류 양식 같은 걸 볼 거 아니에요? 지원서, 뭐 지원 동기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그것들을 증거로 삼아서 이제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건데 You left a good position at your previous job. 당신은 이전 직장에서 좋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left, 그 직장을 두고 떠나왔네. 그 직장을 떠났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떠나셨네요. You must be pretty ambitious, right? 당신은 꽤나 야망이 있겠군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 versus란 말이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versus가 쉽게 얘기하면 vs라는 뜻인데 대, 뭐뭐 대 이런 뜻이잖아요. 강아지 대 고양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를 보면은 이러한 질문 vs 상반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제 you must not have been very committed, huh? 당신은 commit가 헌신적인이란 뜻인데요. 헌신적인. 여기 지금 보면 must not have been 이라고 돼 있죠. must have pp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할게요. 그냥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뭔가 이제 확신하듯이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당신은 굉장히 헌신적이지 않은, not이 붙었으니까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이겠군요 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떤 A라는 지원자가 있어. 근데 그 A라는 지원자가 이전 직장에서 굿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어. 굉장히 좋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면접관들은 이 A라는 지원자를 면접하는 당일날 첫 몇 순간만, 첫인상의 그 몇 순간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회사에 이제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 이 굿 포지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났다고 했잖아, 이전 직장을. 그러니까 어떤 면접관은 ambitious하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어, 자기도 모르게. 혹은 또 다른 면접관은 이러한 이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좋은 직책,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직장을 그만뒀다고? 그럼 굉장히 좀 철새 같은 사람이겠는데? 그럼 우리 직장에서도 일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안 하고 그만두겠는데? 그러니까 You must not have been very committed.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비꼬듯이 이미 나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사실 다음 문장을 보면요. 네. This means that. this가 가리키는 건 바로 앞문장의 내용이에요. 어떤 면접관은 ambitious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접관은 이제 굉장히 좀 헌신적이지 않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그 앞문장의 내용이 뭘 의미하냐면 interviewers, 면접관들은요 can be prone to, 여러분 be prone to 나왔다. 이거 아까 선생님이 tend to랑 같은 뜻이라고 했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noticing,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한 정보를, significant information. 근데 어떤 중요한 정보? That would clearly indicate,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 뭐를? whether가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 있잖아요. 뭐인지 아닌지. Whether this candidate was actually the best person to hire. 고용하기에 이 후보가, 이 지원자가 고용하기에 최고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왜? 이미 면접관들은 면접 그 단 하루에 면접 지원자들의 인상, 첫인상만 가지고 그리고 그 서류의 내용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다라고 나도 모르게 잣대를 기울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편향돼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겠어? 아니면 알아차리겠어? 놓치겠지. 간과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노티스란 말이 틀렸고요. 간과하다는 말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간과하다라는 말이 overlook이 있으니까 얘를 이제 overlook으로 바꿔주셔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어휘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보면은 그럼 어쨌든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확증 편향을 할 만한 그런 편향된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more structured, 더 구조적인 접근법들 like가 뭐뭐 같은, 뭐뭐와 같은이라고 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obtaining samples, 자 표본을 얻는 거죠. 무엇에? of a candidate's work, 그 지원자의 업무, 이력, 지원자가 예전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커리어가 어땠는지에 대한 표본을 얻는 거야. 그러면은 지원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객관적인 데이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거.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얻거나 or asking,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는 거죠? How he would respond. 어떻게 그가, 여기서 그는 지원자예요. 지원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To difficult hypothetical situation. 어려운 가상의 상황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회사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 자체가 이제 지원자가 어떤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면접관들이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편향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까지 괄호치고 how부터 situation까지가 한 뭉텅이니까, 그리고 주어는 여기까지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원자의 입을 통해서 어떤 답변을 듣고 나의 편향된 생각을 바꿔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더 구조적인 접근법들이, 그럼 지금 여기서 이것도 키워드가 돼야 되겠죠? 이런 더 구조적인 접근법들이 are dramatically better, 극적으로 더 낫다는 거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왜? 객관적인 근거들이잖아, 이것들은 다. 이러한 샘플이나 이런 질문 자체는 면접관이 자기 멋대로 잣대를 내리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본적으로 객관적인 거잖아, 굉장히. 객관적인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니까 극적으로 훨씬 낫다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At assessing future success. 미래의 성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with a nearly threefold advantage. 거의 3배의 이점이나 있다는 거예요. 3배의 이점이나 있대. Over traditional interview. 이런 전통적인 면접보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서 면접을 하는 게 3배의 이점이 있어서 훨씬 낫다는 거지. 그럼 지금 여기서 트래디셔널 인터뷰가 가리키는 건 어떤 면접을 가리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자기소개식 면접을 가리키는 거다
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야? 이런 확증 편향과 같이 객관적인 정보나 데이터 같은 이유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하지 않고 나의 생각만 정당화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좋지 않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휘는 아까 A, B, C, D 이 중에서 E가 틀렸다는 걸 우리가 봤고 그럼 41번만 우리가 이제 풀면 되겠네요. 41번의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니까 bias trap, 편향이 주는 함정이라는 거죠. 편향 함정. How our preconception이 예상, 예측이라는 건데 그 우리의 예상이나 예측이 mislead us. 어떻게 우리의 예상이나 예측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가. 여기가 키워드 핵심이죠. 자, 우리 아까 면접관의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면접관은 면접 당일에 지원자들의 첫인상 그 몇 순간만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울릴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했죠. 나도 모르게. 그럼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그래서 뽑아야 돼. 뽑으면 안 돼. 라고 면접관이 자기 스스로 예상하고 예측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잘못 면접관을 이끌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왜? 편향된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돼야 돼? 1번이 돼야 돼. 편향이 주는 함정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확증 편향과 같은 그런 편향 치우친 사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2, 3, 4, 5번은 따로 정답을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4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낱말을 우리가 봤었죠? 몇 번이 틀렸다고 했죠? 2가 틀렸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notice라는 말을 overlook, 간과하다는 말로 이제 대체해야 된다 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마지막 문장만 하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장은요. 지금 보면은 여기 30번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 39번이에요, 여러분들. 오타가 났네요. 자, 39번 유형은요, 보통 이제 주어진 문장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맞추는 문장 삽입 유형의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지난번 모의고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보기 문장, 제시된 문장에 힌트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제시된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instead, 대신에, 벌써 힌트 나왔네, 여기. 대신에, 자동화는 created, 만들었다는 거죠. 뭐를? Hundreds of millions of jobs. 수억 개의 직업을 만들었대요. 어디서? Entirely new fields. 새로운 분야에서. 자, 여러분. 자동화라는 말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자동화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기계가 떠오르지 않아요? 기계가 떠오르죠.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지? 자동화? 그럼 기계인데. 그럼 기계가 발달되면서 어떻게 됐지? 인간의 직업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인간의 직업들이 없어지게 되죠. 인간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죠. 그런 내용이 떠올라야 돼. 그러면은 이 논리의 흐름대로 가면은 자동화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쵸? 근데 요 보기 문장에서는 대신에 라는 말이 나왔어. 대신에 라는 말이 썼다라는 건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대신에 자동화가 직업들을 수억 개나 새로운 분야에서 만들었대. 라고 하면서 되게 뭔가 긍정적으로 지금 자동화를 묘사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해야 돼. 어쩌면 이 글은 automation, 자동화를 부정적으로 서술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게 아니야. 자동화는 너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직업들을 만들어준 것들이야. 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부분으로 이제 글의 흐름이 갑자기 확 바뀌는 순간이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그 부분이 있는 곳에 이 중요 문장, 이 삽입 문장을 집어넣으면 돼요.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서 그 제시된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imagine 동사부터 나왔어요. 동사부터 나오면 우리 흔히 명령문이라고 하죠. 명령문, 뭐뭐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상상해 보아라. 뭐를 상상해 봐요? That 7 out of 10 working American. 이제 일하는 미국인들,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미국인들인 거죠. 근데 out of가 뭐뭐 중에란 뜻이니까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 10명 중에 7명이 got fired tomorrow. 여기 지금 got이란 말이 나왔는데 got은 get의 과거형이죠. get 뒤에 이렇게 fired, pp가 나오면 뭐뭐 해지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해지다. 그러니까 내일 fired, 해고 당해진다고 생각해봐. 이런 뜻이죠. 자, 어쨌든 지금 해고 당한 거를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요 첫 문장을 보면서 모의고사 풀었을 때 잉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잉 했던 부분이 이거 맞아요? tomorrow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내일이니까. 근데 왜 got이라고 해서 과거 시제가 쓰였지? 잉? 이렇게 혹시 문제 풀면서 의문을 가졌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맞게 의문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데요. 이 문장을 여기서 크게 고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미래니까 tomorrow가 will get fired, will get fired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문법적으로는 맞겠죠. 맞는데 왜 got이라고 해서 과거 시제를 썼냐면 이제 뭔가를 가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이 가정하는 내용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이 글을 쓴 필자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과거 시제를 일부러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여기서 과거 시제를 쓴 이유는 이 that 이하라는 내용을 상상해봐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거 시제를 쓴 거다라는 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원래 문법으로 따지면 will get fired가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10명 중에 7명, 그럼 대다수, 그럼 절반보다 많은 거잖아. 그럼 직장인들이 지금 해고를 당한대, 내일. 그러면 What would they all do? 그들 모두는 무엇을 할까? 이런 뜻인 거죠. 그럼 여기서 그들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위에 있는 주어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쵸? 직장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10명 중 7명.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 이런 뜻인 거죠. It's hard to believe. 여기 지금 이시랑 투부정사가 또 같이 나왔다.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일 확률이 매우 높고 그러면 believe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 하기가 어려운데? 뭐 하기가 어려운데? 믿기가 어려워. 뭐라고 믿기가 어려운데? You'd have an economy at all. 자, 여기 지금 보면 have an economy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경제가 유지되라는 뜻이에요. 경제가 유지되다. 경제가 유지되다. 경제가 유지될 거라고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조건이 붙었어요. If, 뭐 한다면 You gave pink slips to more than half of the labor force. 자, 만약에 너가 핑크 슬립을 준다면 핑크 슬립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해고 통지서라고. 만약에 너가 해고 통지서를 줬어. 누구한테? 레이버 포스가 노동력이잖아. 절반이 넘는 노동력한테 해고 통지서를 줬어. 그러면 노동자들이 지금 많지가 않다는 거잖아. 그 수가. 그러니까 경제가 유지될 거라고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왜 절반이 넘는이라는 말을 썼어? 왜? 아까 지금 뭐라고 상황을 가정했어? 몇 명 중 몇 명이 해고된다라고 상상해보래. 10명 중 7명이라고 했잖아. 10명 중에 7명. 그럼 절반 이상이잖아. 그럼 이 절반 이상의 노동력이 해고 통지서를 받은 거야, 너한테. 너한테. 그랬을 때 경제가 유지된다고 믿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노동자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자, but, 하지만 that을 가리키는 건 바로 위의 문장이에요. 절반 이상한테 해고 통지서를 줘서 이제 경제가 유지된다고 믿기가 어렵다, 이거. 이것이 what the Industrial Revolution did. 네. 지금 여기서 what이 이끄는 불완전한 문장의 주어가 여기죠? 여기. 산업혁명이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쵸? To the workforce, 노동력에게. 언제의 노동력? Of the early 19th century.
초기 19세기 초 노동력들한테 산업혁명이 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업혁명이라는 건 어떤 거야? 어머머. 산업혁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산업혁명이라는 건 기계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던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이때 당시에 노동자들에게 했던 거래. 그럼 노동자들의 했다는 게 뭐야? 얘네가 이 did가 가리키는 게 뭔데? 산업혁명이 노동자한테 뭐 했다는 건데? 해고 통지서를 날렸다는 거겠지. 그쵸? Giving pink slips to more than half the labor force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쵸? Giving pink slips. 그죠? 얘네들이 이때 당시 산업혁명은 실제로 어땠대요? 실제로 노동자들을 대거 어떻게 했어? 대거 이제 해고했다는 거죠. 대량으로 해고했다는 거지. 그게 실제로 산업혁명 때는 그랬다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을 보면은 다음 문장에 보면은 갑자기 200 years ago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200 years ago, 200년 전에 70% of American workers, 미국인 이제 노동자들의 70%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죠. 그 절반을 넘는 그 미국인 노동자들이 live on the farm, 농장에서 살았대요. 농장에 살았다는 건 대부분이 농부였다는 거겠지, 그쵸? 얘네들이 대부분 농부였다는 거야, 농부.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농부라는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농부라는 건 어쨌든 농사를 짓는다는 거고, 그쵸? 농사를 짓는다는 건 기계를 많이 필요로 해, 안 해? 기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계가 발달을 했어.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 요새 기계 많이 쓰지 않아요? 이게 잡초 같은 거 뽑고 벼 같은 거 수확하고 할 때 기계 많이 쓰지 않아?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기계들에 의해서 뭔가 이제 일자리를 잃었다는 내용으로 흐름이 흘러가야 되겠네? 그쵸? 자, 근데 갑자기 Today Automation, 오늘날 자동화는 has eliminated, 제거했대요. 뭐를? All but 1% of their jobs. 그들의 직업에 all but이 뭐뭐 외에 모두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 외에 모두. 뭐뭐 외에 모두 혹은 뭐뭐 외에 전부.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의 1%를 제외하고 모두 제거했다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their이 가리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미국인 노동자들 얘기하는 거죠. 미국인 노동자들의 직업의 1%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없앴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잖아. 그럼 이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었어야 됐겠지. 맞아? Replacing them with machines. 자, 그것들을 기계로 대신하면서 기계로 대신했대. 그것들을. 그러면서 일자리의 1%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거했대. 그럼 지금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their jobs를 가리키는 걸 테고, 그럼 그들의 직업을 기계로 대신했다는 건 자동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그들의 직업의 1%를 제외한 나머지가 제거되었대요. 그러면 이 농부였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었어야 된다는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맞는 거겠죠? 근데 갑자기 but이라고 해서 문장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어. 하지만 the displaced workers, displace가 쫓아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노동자들이 쫓아내짐을 당한 거지, 기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해고된이라고 해석할게요, 의역해서. 해고된 노동자들은요, did not, 갑자기 부정어 나왔네? not sit idle, 한가롭게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한가롭게 앉아있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아까 어떻게 예상을 했어? 기계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했대. 기계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해석했죠? 이 70%의 대다수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됐을 거다? 아마 해고 통지 받았을 거다. 일자리를 잃었을 거다. 손가락 빨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근데 갑자기 한가롭게 앉아있지 않았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해고 통지를 받긴 받았겠지. 농사를 더 이상 짓진 않았다는 거잖아. 근데 한가롭게 앉아있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언가 다른 일을 했다라는 거겠죠. 무언가 다른 일을 했다는 거겠지. 맞아? 그러니까 요것도 키워드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예상과 다르게 자동화라는 게 인간의 직업을 무조건 빼앗는 건 아닌 건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서 다음 문장에 보니까 those가 여기서 사람들을 가리키거든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Who once farmed. 이게 동사예요, farm. 한때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were now manning. man이 여기서 동사입니다.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일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중이었다는 거죠. 어디서? 이제 공장에서. 근데 어떤 공장? That manufactured farm equipment. 그러니까 이런 농사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산업 제품들을 제조하거나 이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판단을 했지? 기계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해고당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70%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근데 한가롭게 앉아있지 않았다 했지. 그러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무언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 라고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3번 문장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갑자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대.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농부가 아니라 농부에서 뭐로 이제 직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장 근로자. 공장 근로자로 직업이 바뀌었다는 거야. 해고를 당하긴 했지만, 그쵸? 농사일을 더 이상 못 짓게 되긴 했지만 손가락 빨면서 거리에 앉아있진 않았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어쨌든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이 지금 창출됐다는 걸 암시하는 부분인 거잖아. 그러면 보기에 아까 주어졌던 문장 있죠? 요거. 대신에 자동화가 새로운 분야에서 수억 개의 직업을 만들었다 라고 했던 요 보기 문장 있죠? 요거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 새로운 직업이 창출됐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그럼 어디가 답인 거야? 이 보기 문장이 들어갈 위치가 어디인 거야? 어디? 여기 3번이 되는 거지. 왜 여러분들? 왜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새로운 직업이 창출됐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답이 되는 거죠. 그쵸? 한가롭게 앉아있지 않았어. 대신에 직업이 자동화가 수억 개의 직업을 만들어서 이제 한때 농사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했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어쨌든 정답은 찾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해석을 해봅시다. 그리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since then, 그때 이후로라는 건 어쨌든 자동화가 도입이 되면서 어쨌든 이제 공장 근로자라든지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나온 거죠. 그때 이후로 wave upon wave of new occupation. wave라는 게 이제 물결치듯이, 바다가 물결치듯이 이제 뭔가 계속 유입되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야. has arrived. 여기 도래했다라는 말까지 나왔네.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해서 도래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여기 new라는 말에 일단 표시를 하고, 그래서 어떤 직업들이 예시가 있냐면 appliance repair person. 여기 지금 짝대기 동격 나온 거 보이시죠? 네, 새로운 그 직업들의 이제 예시가 나올 건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런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사람들, 혹은 2번 food chemist, 식품 이제 화학자, 3번 photographer, 사진 찍는 사람들, 4번 웹 디자이너,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도래했다는 거지. arrived. 됐나요? 그래서 each, 그 각각의 것들은 building on, build on이 무슨 뜻이냐면 build on이 뭐뭐를 기반으로 하다라는 뜻인데, 뭐를 기반으로 했다는 거야? 이전의 자동화.
왜 이전의 자동화라고 하는 거야? 자동화가 있고 나서 그 자동화가 수억 개의 직업들을 새로운 분야에서 만들어냈다고 했잖아. 아까 그 보기 문장에서. 그러니까 이전의 자동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각각의 여기 뒤에 이제 뭐 occupation, jobs 이런 말이 생략이 된 거겠죠? 그럼 각각의 직업들이 생겨났다는 거지. 기반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today, 오늘날 the vast majority of us, 대다수의, 우리들 대다수는요, are doing jobs, 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직업? that, no라는 말이 붙으면 부정어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No farmers from the 1800s, 1800년대의 농부들이 could have imagined, could have pp는 뭐뭐 했었을 텐데 이런 뜻인데요. 상상할 수, no가 붙었으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직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야. 왜? 그때 당시만 해도 70%의 노동자들이 농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대다수가 농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쵸? 농사일을 짓는 사람들도 있고 자동화가 생김으로써 그 이외에 이런 appliance repair person이라든지 food chemist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공장 근로자라든지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결국 이 글은 어떤 거를 이제 주제로 하고 있던 글이었다? 자동화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자동화가 생김으로써 기존에 없었던 직업들이 새로 창출되었다. 그래서 자동화로 인해서 직업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걸 주제로 삼았던 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 개의 지문을 저랑 함께 같이 해설 영상을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 고2 6월 모의고사, 올해 시행된 이 6월 모의고사가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학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교의 학생들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인 만큼 시험 범위에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찍었던 영상들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대비하고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모의고사 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